안녕. 오늘도 구강, 절대값, 수의 대소관계, 부등호의 사용 부분을 나가려고 해. 한 챕터 부분 좀 많이 나갈 거라서 잘 따라오도록 해. 자, 첫 번째 절대값 부분 볼게요. 절대값이란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네, 수직선에서 원점과 어떤 숫자들이 떨어져 있을 때 양수, 음수 쪽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 거리가 바로 절대값이라는 거야. 이게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럼 A까지의 거리가 A의 절대값이 되는 거야. 절대값.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B의 절대값이라고 해. 그래서 원점과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그걸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짝대기 2개 안에 숫자를 넣어서 기호를 씁니다. A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의 절대값은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이 기호 안에 절대값 표시를 해주고 A를 가다 놓는 거야. A를 거리를 나타내는 걸로 써줘라 라는 표시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니? 이런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 5와 5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얘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줘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 표시 또 5의 절대값 표시를 하고 우리 한번 수직선에다가 나타내 보도록 하자. 수직선에 0,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했잖아. 그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몇이냐? 1, 2, 3, 4, 5 거리가 바로 5예요. 그래서 절대값 5는 바로 5가 되는 거야. 음수도 봐보자 한번. 여기서도 이쪽까지의 거리가 1, 2, 3, 4, 5 거리기 때문에 그냥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5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가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쵸? 그래요. 양쪽으로 존재하게 돼요. 절대값이 똑같은 애들은 양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갈래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절대값의 성질 부분 볼게요. 절대값의 성질.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을 구할 때는 모두 다 뭘 나타내주면 되느냐? 절대값은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를 떼주면 된다. 떼어준다. 그래, 여기 있는 짝대기가 바로 마치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싹둑 자른 것 같이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9의 절대값, 절대값 0에서부터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얘도 9가 되고요. 또 플러스 7이라고 해보자. 플러스 7까지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7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떼어주면 된다. 0의 절대값은 어떻게 될 건가? 0은 아까 뭐랬어요? 절대값이란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0은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의 절대값은 얼마이냐? 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라는 거고 이게 숫자가 되는 거예요. 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수직선을 보면요. 수직선을 한번 원점 보고 좀 크게 그려볼게요. 5, 10 여기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요 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은 뭐라 그랬죠?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그랬죠? 그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요렇게 되는 거하고 요렇게 되는 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얘가 더 크겠죠? 그쵸? 뒤에 있는 애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니까 어떻게 돼 있다?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반대로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는 누구인가? 이랬을 때 절대값이 큰 애를 찾으란 얘기야.
절대값이 큰 애를 찾아라 라는 말도 나오고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찾아라 라는 말도 나와요. 그 얘기는 둘 다 똑같이 절대값이 큰 애를 찾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양수 쪽으로 절대값도 음수 쪽으로 절대값이랑 숫자는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크다는 거는 꼭 양수 쪽만이 아니라 음수 쪽도 똑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같으면 절대값이 같다. 거리가 같으면 절대값도 같다라는 겁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으면 절대값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4인 수는 아까는 5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또는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절대값이 4인 애를 찾으래. 절대값이 4인 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던 거 한번 이용해 볼까요? 절대값이 4라면 절대값이 4면 거리가 4라는 얘기죠. 4. 그죠? 그러니까 양수 쪽으로 4가 있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4인 애는 또 반대쪽에도 또 있다 그랬죠? 양쪽으로 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도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4인 수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값이 얼마다라고 나왔을 때 그 숫자는 항상 두 개가 존재합니다. 단 한 개 빼놓고 누구? 바로 0. 0은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다. 절대값이 0인 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 얼마다라고 하면은 항상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원점과의 거리가 절대값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의 대소관계 부분 보자. 선생님이 수직선을 그렸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자,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걸 그려볼게요. 엘리베이터를 그려볼게요. 엘리베이터 다 모두들 타봤죠? 그쵸? 이 엘리베이터는 특별히 요 중간에 여기가 바로 F층이라고 해가지고는 보자. F층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게 하나 올라가면 1층 또 올라가면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곳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B1 지하 1층 여기는 B2 여기는 B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더 커지는 거고요. 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더 커져요. 그렇지만 누가 더 낮은 겁니까? 밑에 있는 데가 더 낮은 거죠. 이걸 왜 했냐면은 여기 위로 가는 건 쉬워. 숫자가 커지니까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는 B2라고 B3하고 비교를 해보자. 어디가 더 낮은 건가요? 누가 더 낮은 거야? 얘가 더 낮은 거죠. 그쵸? 누가 더 높은 거예요? B1이 더 높은 거죠. 그쵸? 네. B1이 더 높은 거야. 더 높아요. B3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하 1층이 지하 3층보다 더 높다는 거.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보면 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거구나.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는 요 뒤에 있는 숫자가 크더라도 더 작은 숫자가 큰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요 뒤에 있는 숫자가 부호 뒤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숫자가 큰 게 아니고 더 작은 숫자가 된다고요. 지하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은 음수 쪽의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가 된다라는 거 이따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음수는 주로 왼쪽 편으로 가죠. 그쵸? 그리고 0이 있고요. 양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제일 큰 거냐? 요렇게 크고요. 요렇게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수가 가장 크고요. 0이 있고요. 음수가 작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쪽 편, 오른쪽 편으로 갈수록 커진다. 또 반대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쵸?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치? 얘는 절대값이 크면 숫자도 커져요. 숫자도 크다. 얘가 크면 수도 크다. 근데 이쪽 방향은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수가 작아져요. 절대값이 클수록 수가 작아진다. 요 밑에다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요 음수 쪽에서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이 엘리베이터처럼 이 플로어 층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낮은 층으로 가잖아. 그치? 그것처럼 음수 쪽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걸 한번 정리해서 여기다 써볼게. 양수끼리는 이쪽에 0보다 큰 숫자가 양수죠?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큰 수가 더 크다. 그리고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원점에서 음수는 더 멀어질수록 더 작은 수가 되고요. 양수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수의 대소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양수, 음수끼리의 대소관계뿐만이 아니라 분수와 소수끼리의 대소관계들도 알려줄 거야. 문제에 보면은 양수만, 음수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분수하고 소수하고 막 섞이게 되잖아. 그러면 정수까지 섞여버리면은 이게 얼마였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세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수끼리 비교 보면 양수는 음수보다 어떻습니까? 큽니다. 이거 선생님 누가 몰라요. 근데 가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 7이라는 숫자가 있었다고 하자. 그리고 -9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뒤에 숫자가 더 크단 말이야. 그치? 9가 더 커 보이잖아요. 부호 빼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다고요? 음수가 양수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수가 작더라도 부호가 음수라면 더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수가 커도요. 음수끼리의 비교를 봅시다. 음수끼리 비교 보면 이것도 예를 들어보자. -9하고 -7이랑 보자. 그러면 얘는 누가 더 큰 겁니까? 절대값이 큰 수가 더 작다 그랬죠. 그쵸?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 겁니까? -7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를 그렸던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풀세요. 그리고 분수끼리의 비교. 분수끼리 이거 초등학교 때 우리 다 배웠는데 또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짚어줄게요. 분수끼리 비교할 때는 어떻게 준다? 통분해서 비교해준다. 네. 통분해서 거기다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섞이기 때문에 그래. 음수까지 섞이니까 3분의 2, -5분의 4. 누가 더 큰가요? 누가 더 작은가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통분해가지고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15분의 10이죠. 그쵸? 얘는 -15분의 12니까 누가 더 큽니까? 음수는 뭐라고요? 작은 수가 이 숫자가 작을수록 큰 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음수니까 누가 더 큰 겁니까? 얘가 더 큰 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그리고 분수와 소수가 겹쳐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분수와 소수가 겹쳐 있을 때 -3분의 2라고 하고 0.7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얘를 분수로 바꾸면 또 다시 통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분수를 그냥 소수로 바꿔주자.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는 방법. 선생님 친절하게 분자를 분모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2 나누기 3. 보통 암산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0점 하니까
20이 되니까 3, 8에, 아니, 3, 6, 18이죠? 네. 요 정도만 구하면 돼요. 더 자세하게 구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소수 뒤에 자리까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적당히, 얘보다 큰가 작은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0.6, xxx겠구나.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음수니까. 그쵸? 요렇게 헷갈리지 않게 분자를 분모로 바꿔서 분수일 때는 소수로 바꿔주자. 소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자. 요게 부분은 이렇게 수의 대소관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또 하나를 더 써야 돼. 그치? 자꾸 많이 쓰니까 힘들죠? 잠깐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마지막 거 세 번째 부등호의 사용으로 어떻게 문자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쓰는지 또는 숫자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초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조금씩 더 가미가 됐고 문자 A나 B 이런 용어들이 들어갔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선생님이 분리해놨죠. 그쵸? 초과, 미만은 뭐냐? 얘네들은 포함이 안 돼요. 그 숫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포함이 안 됩니다. 이상,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A는 B보다 크다. 그거를 글자를 우리 문자로 아니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 A는 B보다 큽니다.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주죠. 그쵸? 또 얘는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다. A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보통 A를 먼저 써줘요. 뭐 자리가 바뀌어도 부등호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그건 잘 생각해주면 되고요. 이상, 이하도 볼게요. 이상, 이하도 많이 들었었죠. 그쵸? 요 내용을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A는 B 초과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A는 B 초과이다. 또는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그쵸?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써줍니까?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전에 안 배웠던 걸 배우게 돼요. 뭐냐? A는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친구들이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요걸 못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쵸?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도 다른 말로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A는 B보다 크지 않다. 요걸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볼게. 소연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지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자. 소연이가 그전에는 항상 지원이보다 작았어. 그래서 쑥쑥쑥쑥 밥을 먹고 키가 커져가지고 지원이한테 그런 거야. 야, 너 키가 몇이야? 나보다 커? 그랬어. 그랬더니 지원이가 이제 보니까 자기랑 키가 좀 많이 비슷해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좀 작다고 하기는 좀 창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지원이가 소연아, 나는 너보다 작지 않아 라고 했어. 작지 않아. 그러면 그 무슨 얘기일까? 지원이가 소연아, 나는 너보다 작지 않아. 그러면 나는 너보다 크거나 같아 라는 뜻이야. 크거나 같아. 같을지언정 내가 너보다 작지는 않아. 그냥 하나의 예로 선생님이 쓴 거예요. 친구들끼리 같이 봤을 때도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문자로만 쓰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좀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야, 나 너보다 작지는 않거든? 난 너보다 크지는 않거든? 난 너보다 많이 먹거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 용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은 좀 더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들 헷갈리지 않게 많이 연습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하나만 풀고 선생님이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길고 긴 시간을 이 문제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문제까지만 좀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절대값 부분 그리고 수의 대소관계 부분 부등호의 사용인데 여기서는 지금 부등호의 사용 문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절대값과 수의 대소관계만 볼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맞는 지문들을 한번 찾아가는 과정을 선생님이 문제로 풀어볼게요. 2.1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5분의 2 마이너스 3.2 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수는 4개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모르니까 절대값을 일단 전부 다 구해보는 거야. 절대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부호를 떼버리면 된다 그랬죠? 얘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2.1이죠. 얘는 마이너스인데 부호 뗐으니까 1이죠. 얘도 부호 뗐으니까 3이죠. 2분의 3이죠. 얘는 5분의 2죠. 얘는 3.2가 되죠. 그쵸? 그러면 3보다 작은 수는 4개이다. 3보다 작은 수 한번 찾아봅시다. 예, 2.1, 1, 3보다 작으니까 3은 포함이 안 되죠. 그쵸? 2분의 3, 5분의 2, 3.2도 안 되죠.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4개. 4개 맞네요. 얘는 맞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처럼 풀어가야 돼요. 가장 큰 수는 플러스 3이다. 오! 가장 큰 수는 절대값이 큰 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는 가장 큰 수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수는 누굽니까? 네, 양수를 무조건 찾아야 되겠지, 그치? 큰 수니까 음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음수를 제외시키고 양수 플러스 3이 제일 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3.2이다. 작은 수니까 당연히 양수보다는 음수에서 찾아야 되죠. 음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는 3.2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2보다 작은 거죠. 아니 2보다 큰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은 숫자가 되겠죠. 마이너스 3.2가요.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3.2이다. 절대값이 가장 큰 수. 오, 절대값 우리 아까 나타낸 거 위에 있죠.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네, 3.2. 절대값이 가장 큰 건 3.2라고요? 아니죠. 틀렸죠. 왜? 마이너스 3.2죠. 그쵸? 마이너스 3.2. 네. 마이너스 3.2가 절대값이 가장 큰 수인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세 번째로 작은 수는 5분의 2다. 절대값 지금 세 번째로 작은 거라 그랬죠. 그럼 누가 제일 작은가 봅시다. 얘 이제 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 얘는 얼마입니까? 1.5가 되죠. 얘는 얼마입니까? 0.4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애는 0.4고요. 그 다음 수는 1이고요. 그 다음 수는 1.5네요. 그러면 2분의 3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얘도 틀렸네요. 그래서 틀린 건 4번, 5번 두 개가 틀렸다는 거죠. 네, 오늘도 지금 절대값 부분, 구강 부분 조금 많았는데 잘 따라와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점점 열심히 복습하고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그 다음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